아빠랑 대학 가자 아랑대입니다. 오늘은 시와 정시에 대한 좀 차이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수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정시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쯤 수시 충원까지 합격한 우리 수험생들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 겨울을 지내고 있겠지만, 수시에서 입시를 성공하지 못한 우리 수험생들은 이제 새로운 도전인 정시에 도전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 아이가 수시에서 대입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정시에서 대입을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점 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내용인 다름 아닌, 수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깜깜이라고 하죠. 그러면 정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정의가 용어적으로 조금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제가 느낀 현실의 정시를 이 단어 하나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했지만, 저는 이와 같은 정시를 도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좀 부적절한 단어인 도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설명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시는 내가 수능을 치른 성적표를 한 카드로 생각하고 그 카드를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어디에 베팅할 것이냐, 어떤 점수 유형, 그러니까 표준 점수냐 아니면 100분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같이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각 부분의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적용하는 대학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좀 가중치를 부여하는 그런 대학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시 한번 나쁜 비유지만 도박에 비유하자면, 내가 어떤 패를 가지고 이 손에 쥐고 그 패를 어디에 적절하게 베팅을 할 것이냐 라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현실의 정시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도박을 하듯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수시에서 많이 문제되었다는 것이, 부모님의 찬스를 쓰고 그 부모님의 찬스로 인한 여러 가지 베네핏을 대학 입시, 즉 수시에 깜깜이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합격을 하는 것이 수시의 가장 큰 폐해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시 또한 그 부모와 주변 배경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점수를 가진 같은 점수대의 친구들에 비해서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불균형적인, 불공정한 그런 입시가 치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수험생들은
주위에 가진 많은 정보력으로 인해서 같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도 좀 더 확실한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입시 설명회에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학부모님들은 제 말에 많은 부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시업체에서 설명회를 할 때에도 이런 비근한 예를 많이 들죠. 같은 라인에 있는, 라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대학들을 두 개를 선정을 해서 같은 점수를 놓고 이게 100분위에 유리한지 아니면 표준점수에 유리한지 아니면 표준점수와 100분위를 같이 적용하는 대학이 유리한지 또 수학이나 국어, 사탐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대학에 유리한지 아니면 영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는지를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한 뒤에 이렇게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대학 같은 형성되고 있는 그룹 내에서 좀 더 나은 대학, 좋은 과를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가 시험을 본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불공정 사례는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또한 정보 싸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입시 설명회에서 그 연구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입시 설명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지인 중에 자녀가 있는데 나에게 이 성적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해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 어떤 부모님들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입시기관에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내 자녀의 성적을 제공해 드리고 이 성적이면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매우 불리할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런 문의가 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그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저 표면적으로 나온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만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부적절한 용어인 도박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정시, 현실의 정시의 문제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 위치로나 그런 입시기관에 있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문의할 수 있는 위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스스로 공부를 하고 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만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답은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면 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이런 불합리한 점은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것이죠. 어떤 제도가 나오건 간에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어떤 제도가 나와도 어떤 사회 환경이라도 대학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입시 문제가 문제가 여러 입에들에서 회자되는 것은 많은 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그런 사회적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정시를
또 입시를 무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간단한 해답인 공부를 잘하는 것, 아니면 자기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위치로서 뭐 그런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정말 부모님이나 학생이 이런 입시 시스템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깜깜이와 도박의 시스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답답하고 현실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정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한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입시를 준비하신 분들은 학교 공부와 또 정시 공부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공정하고 공평한, 그리고 단순한 입시가 되기 전까지는 학업에 매진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셔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대학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시 깜깜이와 정시 도박성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